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부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피부는 인생이다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가려움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가려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가려움 좀 특이하죠. 이게 통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픈 건 아닌데 어떨 때는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가장 큰 죄악을 짓는 사람에게 내린 형벌이 바로 그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가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려움 때문에 고생한 적은 많진 않지만 저희 딸이 아토피 때문에 매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밤마다 자기도 모르게 긁잖아요. 너무 안쓰럽고 왜냐면 계속 긁으면 2차 감염이 되니까 그것도 안쓰러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저희 와이프랑 저가 잠을 잘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촉각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촉각에 오는 즐거움, 통증, 가려움 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려움을 알아볼 텐데, 그래서 가려움이 무엇이고 가려움은 통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온 불청객만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피부 안쪽에서도 가려움이 시작된다. 오른쪽 발목 부위 피부를 너무 심하게 긁거나 감염이 일어나 오른발을 거의 잃고 만 여성 환자가 있었다. 가려움을 진정시키려는 헛된 시도가 낳은 결과였다. 이런 내적 가려움은 철분 부족이나 빈혈, 간 질환 등 여러 질환으로 유발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모기가 물렸을 때 외부에서 이런 동물이 콕 찌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가려움이 느끼긴 하지만 우리 내적으로 철분 부족이나 빈혈, 간질환 등 여러 질환으로도 가려움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특히 희한한 질병 중에 수인성 가려움증이라는 것이 있다. 피부가 물에 접촉한 후 찾아오는 미스터리하고 극심한 가려움증이다. 우리 사람은 물을 안 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만 닿아도 이렇게 극심한 가려움증이 있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괴로운 느낌은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다.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은 피부의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이라는 분자일 것이다. 피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분비되는 이 분자 때문에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모기에 물렸을 때 느끼는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바로 우리가 가려움을 느끼는 그 증상의 핵심은 바로 히스타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물렸을 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때문에 우리가 가려움을 느낀다는 거. 가려움증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 하나는 시급성이다. 쌓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다라든가 권태기를 결혼 7년차에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변화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구가 온몸에 드러난다는 의미로도 가려움이란 느낌을 사용한다. 그러니 가려움에 뒤따르는 반응인 긁기는 극도의 만족감과 함께 죄책감을 동반한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긁는 행위는 가장 달콤한 만족감을 안겨주고 이 만족감은 언제든 간편하게 얻을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긴 즉시 너무나 짜증스러운 후회가 따라온다.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려울 때 긁으면 긁는 그 순간 정말 만족감이 있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근데 긁고 나는 이후에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동반된다. 어떤 건 짜증스러운 후회가 밀려온다. 왜냐면 일단 긁었을 때 피부가 망가지거나 피가 날 경우도 있고 혹은 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덧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연속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가려움, 이 긁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통적으로 가려움은 약한 통증에 해당된다고 여겨졌다.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통증과 가려움 모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곧바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을 유발하며 통증은 뜨거운 접시에서 얼른 손을 떼게 하고 두려움은 독에 있는 전갈이나 병을 옮길 수 있는 파리를 긁어서 떼어내게 만든다. 둘 다 인지 기능과 감정으로 매개된다. 그러나 1988년 독일 과학자 한트베르커가 이 두 가지 느낌에서 재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이런 생각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가려움이 실제로 약한 통증에 해당된다면 가려움이 증가하면 더 실질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트베르커가 이끄는 연구진이 참가자들의 피부에 히스타민의 양을 더 늘려서 투여하자
가려움은 점차 증가했지만 통증은 느끼지 않았다. 이제 가려움은 통증과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이고 뇌로 전달되는 정보 역시 통증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거쳐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려움이 아주 심해졌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이유는 가려움과 관련된 신경 섬유가 피부에서 넓은 면적을 관장하고 통증 섬유는 밀리미터 단위인데 반해 이 섬유는 센티미터 단위로 자극을 감지한다. 가려움에 따른 신경 신호도 훨씬 더 느리게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가려움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우리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가려움과 통증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다른 감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은 통증과 별개다. 라는 거. 최근 한 연구에서는 가려운 느낌을 피부에서 뇌로 통증과 무관하게 전달하는 분자인 B형 나트륨 이뇨펩타이드가 가려움증을 해소할 새로운 치료법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통증과 가려움 모두 불쾌한 느낌이지만 아주 인상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통증의 경우 가스볼에 손이 대는 데는 상상을 하거나 폭력이 난무하는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본다고 해서 몸에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몸이 간지러운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독일의 한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벌레와 사람들이 몸을 긁는 이미지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이어서 아기 피부가 담긴 편안한 이미지를 보여주자 몰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통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무의식 중에 몸을 긁는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몸이 가려운 사람들도 있으리라. 통증과 가려움 별개의 시스템인데 또 어떻게 다르냐면 통증은 우리가 통증이 있는 거 본다고 해서 몸이 막 아프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아픈 거 있죠, 마음이. 근데 보는 것만으로 우리 몸이 막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려움 관련된 거 영상을 보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몸이 좀 근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긁습니다. 혹은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래서 통증은 우리가 인지하는 거를 똑같이 느끼지 않지만 가려움은 우리가 그 가려운 거를 인지를 했을 때 상대방이나 가려움을 유발하는 어떤 물체나 상황들을 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몸이 간질간질해지거나 비슷한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벌레 사진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려워하고 몸을 긁는 사진만 봐도 몸이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 이론에서는 공동체 내에 유입됐을지 모를 피부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설명한다. 사회적 전염성이 나타나는 이런 반응은 인간이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연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자신도 가려움을 느끼는 반응을 통해 공동체 내의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충동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2017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의과대학의 천저우펑은 만성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마우스가 있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마우스를 두면 그 마우스도 몸을 긁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려움의 사회적 전염성은 우리 뇌에 각인된 내재적 행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친구가 목을 긁는 모습을 본 마우스의 뇌에는 곧바로 특정 분자가 분비되고 이로 인해 몸을 긁게 된다. 이 분자가 분비되지 않도록 차단하자 사회적인 이유로 몸을 긁는 반응은 사라졌지만 히스타민 등 가려움을 유발하는 자극 물질에 노출되면서 가려움을 느꼈다. 이처럼 가려움을 유발하는 기전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품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회적 확산 행동을 밝힐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이 가설 중에 이제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공동체 내에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벌레나 기생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공동체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누군가의 가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런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그런 우리 공동체 내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나 벌레에 대한 저항적 인지나 실제로 관련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가설일 뿐이고 그 다음은 이제 더 어떤 우리가 진사회성 인물로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충동적인 어떤 감각이다 라는 설명까지 나왔는데 여튼 간에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려움증은 고통이 아니다. 통증이 아니다.
누가 통증을 겪는다고 해서 내 몸이 아픈 건 아니지만 누군가 가려움증 혹은 가려움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을 긁는 가려움의 감각을 느끼는 어떤 사회적 전염성이 있는 것이 가려움이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려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촉각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접촉이 주는 행동 경제학,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나왔던 이제 가려움에 대해 알아봤으니 통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피부는 인생이다 책도 읽으시고 방송도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저희 뾰독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